비중격 연골, 이 작고 보이지 않는 구조가 코성형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비중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코막힘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는데 비중격 만곡증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비중격은 쉽게 말하면 코 안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 같은 구조입니다. 앞쪽은 부드러운 연골, 뒤쪽은 얇은 뼈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코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즉 코의 모양을 유지하고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의 통로를 지탱해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비중격이 C자나 S자 혹은 V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으면 이를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코막힘을 유발하고 한쪽으로만 숨을 쉬게 되죠. 비중격이 원래는 반듯해야 하지만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휘게 되면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코막힘이 생깁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이미 연골이 과도하게 변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교정이 어렵고 반드시 수술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술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휘어진 부분을 제거하거나 혹은 재건해서 곧게 펴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막혀있던 공기 통로가 열리고 숨쉬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절제하고 남는 비중격 연골이 있습니다. 이 남는 연골은 사실 코성형에서 아주 유용한 재료가 됩니다. 비중격 만곡증 수술 중 얻어진 연골을 자연스럽게 코끝 모양을 다듬거나 중심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중격 만곡증 교정과 코성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마취로 숨길도 열고 코의 모양도 함께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기능적인 수술과 미용적인 수술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코 구조를 다루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동시에 가능한 건 아닙니다. 비중격의 양이 충분한지 연골의 상태가 어떤지는 3DCT와 촉진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3DCT로 코 내부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어느 부분을 절제하고 어느 부분을 남길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결국 수술 결과의 완성도를 결정짓습니다. 가끔은 선천적으로 비중격이 작거나 약한 경우가 있고 이전 수술에서 이미 비중격을 사용해 남은 양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중격을 대신할 재료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자가늑연골, 즉 본인의 갈비뼈에서 얻은 연골입니다. 비중격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 자가늑연골을 이용해 비중격을 새로 만들어주는 비중격 재건술을 시행합니다. 이건 코의 중심축을 다시 세워주는 매우 섬세하고 고난도의 수술이에요. 환자분들 중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코막힘 진료를 받다가 비중격이 휘었으니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코막힘은 이비인후과, 코성형은 성형외과 이렇게 구분했지만 요즘은 한 번에 동시에 교정할 수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와 미용적인 개선을 함께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결국 좋은 코성형이란 숨쉬기 편하고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코를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코 끝보다 보이지 않는 그 안의 비중격 연골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성형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예쁜 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호흡이 편안해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해요. 이걸 위해서는 의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비중격을 얼마나 보존할지, 어디까지 사용할지, 그리고 비중격이 부족할 때 어떤 재료로 보강할지 판단하는 건 오랜 수술 경험이 쌓여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진단 시스템이에요. 3DCT를 통해 코 내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자료를 수술 계획에 반영하는 병원인지 꼭 확인하세요.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3D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병원이 훨씬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이자 호흡의 시작점입니다. 비중격 연골, 이 작고 보이지 않는 구조가 결국 코성형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답변 드릴게요.